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현대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대한민국 발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전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억해야 되지만 이 전후라는 것은 여러분 6.25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를 의미합니다. 전쟁 멈춘 거죠.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전쟁 전후에 앞과 뒤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전후 경제 복구 과정. 여기서 전후는 여러분들 그렇죠. 전쟁 이후겠죠. 전쟁 멈춘 이후에 경제 복구 과정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연표 보시면 50년에 6.25 전쟁 발발, 그리고 53년에 정전협정 체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 전쟁 중에 한국은 개헌도 하고요, 대선도 했습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고요, 개헌은 헌법 개정이죠. 근데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4.4.5 개헌이라고 54년에 헌법 개정이 또 있었고요. 56년에 3대 대선이 있었고 58년에는 그 진보당 사건과 국가보안법 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52년에 대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56년에도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48년에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자, 대선 그 대한민국 처음에 그 정부 수립되고 나서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임기가 4년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 할 수 있었어요.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년씩 두 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용어. 자, 간선제, 직선제, 발췌개헌, 4.4.5 개헌, 그리고 진보당 사건과 귀속재산 300산업 이렇게 주요 용어가 있을 텐데요. 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발발 직전으로 다시 얘기를 좀 돌이켜 볼 건데요. 우리가 1차 시에서 봤던 것은 전쟁 발발 직전에 한국 내부의 상황이었고 지금 볼 것은 한국 외부의 상황이었죠. 1차 시에서 본 거는 즉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 이런 상황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볼 것은요. 한국 내부의 상황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인데 자, 50년 5월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를 줄여서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했는데 당시 여러분들 50총선에 불참했던 여러분들 이 50총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1번째 총선을 의미합니다. 이때 불참했던 여러 사람들이 당선되는데 그 중에는 이승만을 비판하는 세력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을 여러분들 어떻게 뽑았었냐면 이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었어요. 즉 간선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로 갈 건데요.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자, 보시면 1950년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50년 다음에 50년 5월 다음에 여러분들 6월 됐겠죠? 6.25 바로 터진 겁니다. 자, 상황 보겠습니다. 전쟁 도중에 정부의 실책과 만행이 폭로됐는데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거창 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권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안 뽑아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 즉 간선제로는 선출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법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먼저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요. 이승만 측에서. 그래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그런 기반을 확대한 뒤에 여러분들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이것을 당연히 부결시켰겠죠. 여러분들. 부결시킨 이후에 정부에서 이것을 계엄령을 선포해서 왜 말 안 들어 한 다음에 야당 의원 모두 연행, 간첩 및 구속하면서 탄압하게 됐고요. 군대와 경찰이 국회의사당 포위한 채로 여러분들 기립 표결해서 개헌안 통과시킵니다. 즉 간선제였던 대통령 선출을 여러분들 직선제로 강제로 돌리는 개헌이었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왜 발췌라고 하냐면 이 직선제 개헌안이라는 것은 정부의 개헌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헌 논의가 나오게 되면 국회에서도 어떤 논의를 해서 국회 개헌안 이런 것들 냈겠죠. 근데 이 상대 개헌안의 일부 내용이지만 갖고 와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문구들을 가져와서 누더기처럼 발췌하게 됩니다. 붙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직선제 하에 놓인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후 이승만이죠, 여러분들. 오타가 났어요. 전후 이승만 정책의 정책 방향과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들 철저히 반공주의 내세워야겠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그렇죠? 공산주의 반대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전쟁이 이제 어쨌든 멈췄지만 일단 전쟁이 마치고 난 뒤에 장기 집권을 위한 또 개헌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개헌을 했더라도 임기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임기는 여전히 4년씩 2번입니다. 근데 3번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4.5 개헌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 개헌안을 제출했고요. 그 개헌안에 제출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사실 135.333보다 많은 숫자가 찬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6명이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135명이 찬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나왔던 논리가 이 0.3333 되는 거는 0.4보다 낮잖아 라고 되면서 4 밑으로는 버려야지. 5 이상이었으면 살리는 거 맞지만 이것이 4,4,5입, 즉 반올림입니다. 이 논리를 활용해서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착각한 거다 이러면서 논리 착각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대 대선에서 3대 대선 치렀는데 이승만이 결론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무소속이었던 조봉암 선생이 꽤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 선생이 또 고무적이었겠죠. 다음 선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좀 이제 당을 만들어보자 해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는데 이 진보당 사건을 이승만 측에서 일으키면서 이들을 모두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봉암 선생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보당 사건, 이어지는 사건들이고요. 누명 씌운 거는 이제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다, 아니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다라는 그런 누명이었죠. 자, 그리고 58년 12월에는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정부에 비판하는 세력을 모두 탄압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정부 비판하는 사설 실었던 경향신문 폐간됩니다. 국민반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제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승만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무리수를 많이 줬던 사람으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당시에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면도 있었어요. 물론 이승만 본인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승만과 그리고 미국에 의한 그런 경제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들 전후 경제 상황과 복구 대책인데요. 자, 상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당연히 농경지가 없고 그리고 산업시설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 나서 다 부서졌어요. 물자 부족하죠. 실업자 많죠. 이걸 어떻게 고용할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갖고 있다가 미군 정기에 그것들을 미군 정에서 다 갖고 있다가 한국 정부 세워지자 그것을 다 귀속시켜준 귀속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민간에 매각했고요.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미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 원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상 원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상으로 날아와도 그것을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혜택이 집중됐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계의 유착, 즉 비리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독과점 발생하고 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미국 원조 정책의 목표와 그 내용은 되어 있는데 미국은 자선 사업했냐 이겁니다. 왜 무상으로 이걸 퍼주냐? 자, 목표를 보아하니 한국의 경제를 재건시켜야 여러분들 북쪽으로부터 공산주의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 세 가지 품목을 많이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밀, 그리고 사탕수수, 그리고 면화 등이 되겠습니다. 밀, 사탕수수, 면화 등. 자, 이것들은 모두 미국에서 남아도는 잉여 생산물이었다고 하고요. 모두 흰색이어서 삼백산업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 소비재였는데요. 여러분들 이 소비재 중심의 다시 갈게요. 이 소비재 중심의 지원에 따라서 재화의 재생산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재화로 창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개입이 또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공짜 농산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국내 농업은 좀 피해가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